LG배 조선일보 기왕전, 통합 예선 1회전 두 판의 한중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박재근, 위지잉 선수의 바둑은 박재근 선수가 유리한 가운데 종반 승부로 가려질 것 같고요. 중요한 바둑은 바로 송태곤, 마광재 선수의 대국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국은 지금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전투가 연속으로 펼쳐지고 있고 특히나 일부에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봤던 시점이 마광재 선수가 칼을 빼들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네. 그곳에 이 돌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네, 끊임없이 싸우는 바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백의 귀는 어떻게 결정이 됐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슈퍼 매치 제13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입니다. 한국의 송태곤 9단, 중국의 마광즈 4단의 모습인데요. 자, 교비사 나이는 10살 차이입니다. 자, 급한 바둑부터 보러 가보죠. 자, 귀가 어떻게 됐을지. 쉽게 살았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이쪽에서 여기를 단수치는 대학수 교환을 하고 나서 여기를 미끄러져 들어갔을 때까지 이제 저희가 살펴봤고요. 네. 그때 송태곤 구단이 여기 한 칸을 띄고 나서 붙이니까 당시에는 여기 흑돌이 없었습니다. 여기를 두고 이렇게 먹여치고 따낼 때 바깥쪽에서 조여가니까 여기로 조여가니까 이 백돌과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 백돌과 이 흑돌이 없는 상황인데요. 그 두 돌을 뺐을 때 여기 두 점을 실전처럼 잡는 것과 백이 치받고 여기를 둬서 한 집을 더 확보하는 것이 맛보기가 되어서 백은 쉽게 살았고요. 네. 좌상 쪽에서의 흑의 공격은 대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일단 그 우상의 귀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형태는 빅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좀 훑어봐야 될 텐데요. 집은 압도적으로 백이 많아 보입니다. 지금 확정가로만 보면 흑의 확정가는 거의 보이지가 않죠. 사석은 지금 흑이 5개를 더 따내고 있는데요. 사석을 합쳐서 6집, 7, 8, 9, 10, 11, 12, 13. 두 텀을 좀 고려한다면 여기까지 쳤을 때 한 16 정도 쳐주고요. 16에 17, 18, 19, 20. 20집의 이제 발전성입니다. 백은 2, 9. 백 또한 20집 정도는 나요. 서로 집이 정말 없는 바둑인데 네. 집으로만 보면 반면 승부 정도 될 것 같고요. 과연 흑의 하변 쪽 발전성이 더 좋은지 아니면 백이 지금 우측에 한 칸을 띄어서 모양을 정리하고 있는데 당장의 실리로 앞서 있는 백이 더 우세한지 저는 백 쪽에 손을 조금 들어주고 싶습니다. 네. 지금 재밌는 게 흑이 여기를 달리니까 송태곤 구단이 여기를 한 칸을 띄었고요. 마광재 4단이 여기를 뒀습니다. 그냥 뭐 상대가 두는 수는 거들떠도 안 보고 있습니다. 백은 그 한 칸을 왜 띄워둔 거죠? 여기를 둬서 좀 이렇게 모양을 잡아가는데 좀 두터움이 있다고 본 것 같은데요. 제가 백이라면 일단은 여기를 씌웠을 것 같은데 뭐 송태곤 구단이 아직 지금 다른 곳을 향했기 때문에 후속 수단을 좀 보겠습니다. 아직 흑이 여기를 당하면 못 살아있는 돌이긴 합니다. 네. 찔러도 아래쪽을 끊어버리면 집이 없어요. 뭐 한 집 정도 확보한 채 이제 바깥쪽으로 탈출하는 형태인데 그렇게 보면 꽤 엷은 형태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송태곤 구단도 약간 부담스러운 공격인 것은 여기를 찌르고 이렇게 처리가 됐을 때 이쪽 젖히는 걸 당한다면 흑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여기도 항상 흑의 권리가 되고 흑이 탈출에만 성공을 한다면 이 백돌이 오히려 미생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중앙으로 틀어 막는 거는 선수일까요? 네, 그 부분은 확실하게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틀어 막고 흑이 돌을 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백이 이제 하변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두 텀을 활용할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굳이
굳이 교환을 하지 않는 게 나을까요? 이 바둑이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수가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를 씌웠다면 거의 이렇게 흐름이 결정이 되는 자리였는데 네. 지금 그곳을 누를 찬스를 두질 않았고 여기를 둬서 상대의 여기를 허용했는데 이쪽 공격이 별게 없다면 이 자리는 굉장히 빛나는 자리가 됩니다. 자, 우중앙 한 칸 띠을 느슨하지 않은 수로 만들어내야 하는데요. 자, 생각 시간인 마광즈 선수가 40분 안쪽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직 송태곤 선수는 1시간이 넘게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도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지만 이 바둑은 아직까지 바둑판을 반으로 나눴을 때 아래쪽은 거의 채워지질 않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꽤 강렬한 전투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두 선수가 모두 초읽기에 몰리면서 승부가 이어질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40초 초읽기 때문에 또 하나의 변수를 낳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초반부터 워낙 치열하게 싸워갔기 때문에 자, 상변에는 일성까지 빼곡하게 메어져 있고요. 그 첫 싸움에 있어서는 백이 좀 흐름을 가져오지 않느냐 싶었는데 그것이 좀 불발이 되면서 흑의 좀 좋은 흐름으로 시작이 됐었거든요. 네, 이 바둑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초반 싸움은 백이 좋았습니다. 그 초반이라는 것이 이쪽 부근에서의 싸움이었는데요. 여기서 송태용 구단이 좋은 출발을 했지만 이 패를 결정짓는 과정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나올 이 패가 바꿔치기가 됐을 때는 마광지 사단이 다시 우세를 잡아가는 듯 보였고 그 후에 마광지 사단이 여기 단수 친수의 이상 행마 그리고 이쪽에서 잡으러 가는 공격의 실패 이 두 번의 실수를 통해서 다시 송태용 구단이 좀 좋아졌다라고 보여지는 시점인데 그 시점에 지금 이수가 약간 그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교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곳에 대한 강력한 공격이 없을 시에는 백이 약간 허무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일단 좌하 102점은 흑이 씌워갔을 때 이대로 제압되는 돌일까요? 이쪽 돌이요. 네. 흑이 이렇게 두거나 이렇게 둔다면 이제 봉쇄는 확실히 되는데요. 뭐 한 수로 완벽하게 잡혔다고 하기엔 물론 맛은 나쁜데요. 꽤 통렬하죠. 지금 송태용 구단이 여길 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 공격을 보는 겁니다. 그냥 가면 흑이 바깥쪽 탈출이 용이했지만 네. 만약 흑이 하변을 계속 받아야 한다면 뭐 이렇게 받아야 한다면 이쪽에 백돌이 있다면 흑의 탈출 시에 조금 다른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측을 살리라는 얘기인데 자, 마광즈 사단의 선택은 어디가 될까요? 어떠세요? 지금 우변 받아야 할 것 같으세요? 흐름으로 봐서는 지금 하변을 두기는 약간 무리 느낌이 있고요. 우변을 흑이 이어서 이렇게 된다면 이 한 점의 가치가 뭐 엄청나진 않기 때문에 교환을 시키고 나서 뭐 이런 데를 붙여서 정리를 한다던가. 그곳은 왜 붙이나요? 아직도 완벽하게 못 살아 있어서 흑돌이 여기에 있다면 살아 있거든요. 네. 근데 행마를 할 거라면 흑이 이렇게 두는 수는 좀 속수니까 흑돌을 여기 자연스럽게 오게 하려고 이제 붙이는 수를 떠올릴 수는 있습니다. 뭔가 이쪽 부분을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손빼기는 여전히 약간 떨리는 것이 백이 여기를 치중을 가면 흑이 찌르고 이제는 백이 넘어가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 있네요. 지금 흑돌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아까랑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이으면요? 그때 이제 여기를 단수 쳐서 잡으러 가면 흑이 막상 지금 집 모양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선수라고 할지라도 좀 더 탈출에 신경을 써야 되는 형태입니다.
송태보다는 이 선택은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흑이 이렇게 받아주기에는 대마가 떨리고 백이 한 번 더 여기를 바짝 다가서면 흑이 여기를 둬서 이 두 점을 잡으러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하변 쪽에서 충분히 그 손실을 메울 수 있어 보입니다. 자, LG배 예선전은 오늘부터 6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논스톱으로 진행이 되기는 하지만 2회전은 앞조와 뒤조 좀 구분을 지어서 진행을 시키는데요. 네. 워낙 한중일 그리고 대만의 많은 기사들이 참가를 하다 보니까 이 장소의 협소함으로 인해서 통합 예선 1회전 정도는 이제 나눠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이제 오늘이 1회전이긴 한데 이제 흔히 기사들끼리 이야기할 때 새끼조라고 말하는 작은 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국을 치르지 않는 선수들이 많고요. 실제로 가장 대국을 많이 치르는 것은 2회전이 될 텐데 2회전은 전체 조에서 앞조와 뒤조로 나눠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틀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총 340명의 선수가 참가를 했고요. 자, 본선 티켓을 얻기 위해서는 21.25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만 합니다. LG배는 본선 32강으로 본선이 스타트를 끊는데 본선 시드가 각 나라의 모든 선수를 통틀어서 지금 16명이 선발이 되어 있고요. 네. 예선에서 16명을 선발을 해서 32강으로 본선이 치러집니다. 또 재밌는 점이 이 LG배는 항상 후원사 시드는 미정이에요. 네. 자, 예선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선정을 하게 되고요. 아, 마강즈 4단 바로 씌워갑니다. 우병 공격 가고 싶은데요. 지금 몇 번을 서로가 자신의 길만 갑니까? 네. 지금 백이 여기를 두니까 처음 흑부터 생각을 해보면 흑이 여기를 달리니까 백이 여기를 한 칸을 띄었고요. 흑이 나릴자를 가니까 백이 여기를 갔고 흑이 여기를 갔습니다. 흑이 지금 좌측에 3번 연타를 했고 백은 우측에 3번째 연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이 부분에서도 상병만큼 싸워갈 것 같네요. 송태영 구단은 좀 이렇게 어지러운 바둑을 구사하는 스타일이고요. 마강즈 4단은 그 장고하는 기질로 봐서는 약간 반대 성향이 아닌가 싶었는데 네. 장고 끝에 강수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찔러 들어가면 안 될까요? 역시 공격을 간다면 이 자리가 가장 먼저 네. 눈에 들어오죠. 끊어가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면 이제 백도 집으로는 약간 손해이지만 넘어서 이렇게 공격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나올 수가 있나요? 일단 흑의 형태부터 살펴보면요. 흑은 네. 여기 호구를 쳐서 이제는 응수를 하고 아, 그렇다면 우변에서 한 집을 확보한 채 이제 바깥쪽 탈출을 시도할 수가 있고요. 이 상황에서 바깥쪽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좀 떨리기는 한데 네. 잡히진 않는다는 판단으로 지금 손을 좌로 돌렸습니다. 형태 자체는 꽤 괴롭긴 합니다. 흑이 살아있다고 백이 인정을 해줘도 지금 그냥 이런 데를 벌리고 두고 있으면 이 흑은 못 살아있고 백은 양쪽이 전부 단단하기 때문에 좀 괴롭긴 합니다. 네. 일단은 보류해 둔 채 하변으로 향했고요. 이제는 정말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좌하의 백돌은 어떤 건지도 좀 살펴봐야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흐름 송태용 구단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차하면 이제 여기를 버리더라도
여기만 가면 그리고 여기를 전부 백집으로 만들 수 있다면 충분히 이쪽에서 입은 피해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대형 바꿔치기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 흐름은 혼전이네요. 송태곤 구단도 좀 불필요한 곳을 둔 것이 아닌가 싶었었는데 이런 진행이라면 뭐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자, I조에 속해 있는 예선 1회전 2조에서 상위 랭커들을 보자면 한국의 최철한, 중국의 터자시 우광야 선수들을 꼽아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외에도 많은 프로기사들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 선수들을 만난다는 보장은 없지만 만약 그 선수들이 올라온다면 이 송태곤 구단과 마강지 4단 바둑의 승자는 예선 8강에서는 우광야, 4강에서는 터자시, 결승에서는 최철한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예선전 뚫기 정말 어려워요. 맞습니다. 중국 랭킹으로 그리고 한국 랭킹으로 각 조의 상위 랭커들은 분산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느 조도 쉬운 조가 하나 없습니다. 일단 흑이 여기 두 점을 잇고 막을 때 여기를 틀어막는 게 저의 일감입니다. 그럼 이제 흑은 여기와 여기가 맛보기로 확실히 살아있고요. 여기 교환이 항상 흑에 걸리고 여기가 항상 흑에 걸립니다. 그럼 앞으로 백을 괴롭힐 여지는 있어도 흑이 괴롭힘 당할 여지는 없어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쪽의 처리는 이쪽대로 맡기는 게 순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우측 백은 방금과 같은 그림일 때 미생이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머리를 많이 내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뭐 이쪽은 뭐 많이 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당장 백에 대한 공격을 보는 건 아니고 그래도 어쨌든 못 살아있다면 중앙이 어떻게 되든 간에 살아있는 것보단 득이니까 이제 그 정도만 해도 좀 의미는 있습니다. 이쪽이 꽤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백이 공격을 들어가면서 동시에 백도를 확실히 지금 살려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기보다는 급한 곳입니다. 송태곤 구단이 지금 허리를 풀면서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인데요. 4시간 20분이 지나서는 시점인데 같은 자세로 바둑판만 바라보면서 대국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래서 체력전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저도 예전에는 당연히 1년에 수십 번의 3시간 대국을 했지만 최근에는 3시간 바둑 자체가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요. 두라고 한다면 정말 너무 힘듭니다. 또 아래쪽을 계속 바라봐야 하니까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파요. 네. 그래서 과거 전성기 시절에 이창호 구단이 거둔 성적들에서 승률이나 최다승, 최다대국 이런 부분이 요즘과 좀 비교하기 어려운 게 요즘은 한 80% 이상의 속기 대국으로 이제 대국수를 채운다면 이창호 구단이 활약하던 시절에는 한 판 한 판이 4시간, 5시간의 바둑이었습니다. 지금 송태곤 구단의 일어선 자세로 봤을 때는 밖을 나갔다 오는 게 아니라 옆판을 관전하는 것 같은데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이제 기사들마다 좀 습관이 있는데 너무 바둑에만 몰두하다 보면 그거 자체가 네. 좀 부분에 얽매인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송태곤 구단도 그렇고 중국의 구리 구단이 옆대국 관전을 굉장히 즐겨합니다. 네. 자, 지금도 상대가 착수를 하니까 바로 작석을 했습니다. 마강지 4단이 지금 여기 교환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대한 공격은 아까보다 강도가 조금 약하죠. 막았을 때 백이 한 집이 없는 것과 지금은 백이 여기를 두는 순간 항상 살 수 있는 형태를 만든 것은 분명 차이가 있는데 대신에 이 아래쪽에서 호시탐탐 이 두 점을 살리고 나서 재차 백진영을 파괴하는 이 수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집으로는 꽤 손해인데 앞으로의 뒷맛을 위해서 저런 응수가 나왔습니다. 그럼 백도 아래쪽 과일수를 한다면 우측에 있는 두 점 제압하면 될까요? 이렇게 제압하는 걸로 뭐 완벽한 느낌은 아니에요. 아까의 형태와 비교해보면 백돌이 여기에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흙이 이쪽을 움직이면서 넘어가는 것을 노린다면 뒷맛은 고약합니다. 움직임을 시도합니까? 바로 가나요? 이 자리가 급소인가요? 그냥 치받아서 받아볼까요? 알기 쉽게 다 막아둔다면 치받으면 이제 여길 선수를 하고 여기를 네. 받을 때 이쪽이 선수입니다. 그럼 여기를 끊고 막는 게 선수니까 흙은 안 들 수가 없죠. 네. 그때 호구 치면 쉽게 살았습니다. 그럼 그냥 막아둘 수는 없겠어요? 공격을 간다면 여기나 여기를 떠올리게 되는데 여기를 뒀을 때는 또 이쪽 붙이는 게 좀 제격입니다. 지금도 이쪽을 젖히는 것은 반대쪽 젖히는 수가 부활을 해서 이건 좀 흙이 모양이 좋지가 않고요. 네. 그렇다고 여기를 지금 찝힐 수도 없고 이렇게 잡으러 갈 때는 이 교환이 대득이라서 다음 젖히는 뒷맛을 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은 일단 먼저 떠오른 수는 이 수가 될 것 같아요. 바깥쪽으로 탈출할 여지는 조금 있지만 어차피 밖으로 나가도 흙은 다시 이쪽을 노리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네. 그럼 다시 또 서로 깨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언제쯤에야 정리가 끝이 날지 네. 기약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차피 이제 백은 살았다고 보고 아까처럼 진행을 시키다가 뭐 흙이 이런 데를 지키고 백이 살 때 이제 이쪽을 밀어서 이런 진행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네. 이러면 어떨까요? 전체적인 형세가. 느낌은 이런 흐름이라면 약간 덤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뭐 이렇게 진행됐다고 보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흙이 사석이 5개가 많고 여기 따낼 권리까지 해서 6집, 12, 15, 네. 16 흙집이 한 28집 정도 나고 있습니다. 20, 21, 22, 백이 한 23집 정도일까요? 반면 5집인가요? 미세하네요. 아, 네. 치받았습니다. 정리가 되면 이 바둑도 끝내기 승부 되겠어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네요. 지금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하더라도 별로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네. 끝내기 승부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원래는 백이 약간 그래도 좌상 쪽에서 타겟에 성공했을 때는 그전에는 흙이 좋았지만 꽤 큰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백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이쪽에서의 어떤 방향 차고 이런 게 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예상했던 모양으로 흘러갑니다. 그래도 5대5 좀 미세한 승부가 마련이 됐을 때 시간 면에서는 송태곤 구단이 앞서고 있다는 게 또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네.
흑이 잡을 듯 보였던 좌악에는 다시 백이 살아나고 백집으로 굳어질 것 같았던 하변에서는 흑이 먼저 손을 돌린다면 크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둑이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자,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듯 보였으나 자, 두 선수가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흑이 좌악의 정리가 끝난 이후에 하변을 건드리는 것은 당연한 그런 흐름인데 이쪽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처음에 여기를 말씀드렸었고 어차피 백은 살아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살아있다면 여기를 건드릴 때에는 이곳에 흑돌이 있는 것이 조금 더 이제 두텁게 정리를 하고 나서 공격을 가는 의미는 있는데요. 집으로는 그래도 이쪽이 좀 낫기 때문에 고민은 되네요. 아니면 흑이 좀 더 좀 주도권을 쥐고 판을 흔들어 가려면 이렇게 하고 나서 이런 자리를 두면서 흑이 지금 이쪽 부분이 선수이기 때문에 이 백돌 공격을 통해서 약간 득볼 여지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쉽게 정리가 됐을 때를 계산해 봤더니 만만치 않았거든요. 송태곤 구단이 좋을 수 있었던 흐름에서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좀 틀어 막히면서 굴욕적으로 안에서 사는 것이 좀 이 부분에서 당한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먼 바둑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두어가야 할 자리들이 많이 남았고요. 보니까 엄청난 장고형이네요. 마강재 사단 어떤 선택으로 바둑을 꾸려나갈지 자, 그 선택이 기다려집니다. 자, 중국의 마광즈, 한국의 송태곤 구단의 대결입니다. 잠시 뒤에 함께 하시죠. 메이저 세계대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의 위징, 한국의 박재근 선수의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시간은 서로 엇비슷하게 사용을 했다고 봐도 되겠고요. 자, 두 기사의 기풍답게 장기전의 양상으로 흘러가는데요. 네. 중국 여자 랭킹 1위 위징 6단과 한국의 신예 강자 박재근 3단의 대결입니다. 초반부터 좀 잔잔하게 흘러갔고요. 초반은 발빠르게 박재근 선수가 국면을 리드해 나갔었는데 중반에 우변에서 위징 선수가 이제 반격을 가하면서 거기서 백이 약간의 성과를 올렸고 이제 잔잔한 끝내기 승부로 가고 있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죠. 지금 네. 이 바둑은 어디인가 전투가 일어날 곳은 보이지 않고요. 결국 이제 끝내기 승부로 가기 때문에 지금의 형세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까지 봤던 형국에서 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앞서 계산해 주신 대로 얼추 비슷한 계산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집이 한 36집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석은 양쪽 모두 5개씩 따냈기 때문에 사석을 제외한 채 백은 36집이고요. 앞서 37집의 중앙 정도라고 하셨는데 정말 거의 변함이 없네요. 흑집은 55집이었었는데요. 흑집은 한 51집 정도 날 것 같습니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도 집으로 확실히 지금 박재근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고 네. 결국은 여기서 중앙을 어떻게 지우느냐 승부입니다. 지금 중앙집을 제가 이쪽은 뭐 당연히 확정가니까 셌고요. 여기를 한 집, 두 집, 세 집으로 쳤고 여기는 발전성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워갈지 그쪽이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서 바깥쪽 백도를 네. 네. 바깥쪽 돌파에 성공할 수 있다면 이수가 통한다면 백은 틀어 막지를 못하고 여기로 호구를 쳐야 되는데 이렇게 빠져나온다면 중앙을 전부 지우면서 이 바둑을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박재근 선수 일단 뭐 뒤로 후퇴를 했습니다. 네. 이제 늘어둔다면 형세가 앞서 나가는 건데요. 젖혀서까지 조금 더 깨려고 하는군요. 이 바둑은 확실히 박재근 3단이 좋네요. 앞서 살펴봤을 때 집으로는 꽤 앞서 나가고 중앙에 백의 발전성을 지우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이런 흐름이라면 중앙 쪽의 백의 발전성이 크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이상의 뭔가도 흑이 바랄 수 있는데 여기를 막을 때 흑이 이쪽을 이으면 다음에 여기를 젖히는 반격과 이쪽을 끊는 반격, 이 양쪽을 맛보기로 해서 어느 한쪽을 지금 부러뜨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 순간 어렵다고 봤네요. 돌을 거뒀습니다. 박재근 3단의 완승국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위지행 선수도 초반을 얘기하네요. 지금 초반에 잘 풀린 이후에 큰 위기 없이 국면을 마무리 지었고요. 자, 일찌감치 승리를 얻어냅니다. 자, 예선전부터 참가를 한 위지행 선수. 네, 분명 만만치 않은 선수입니다. 중국 여자 랭킹 1위이자 남녀 통합 랭킹 63위거든요. 중국의 그 인재가 워낙 많다 보니까 63위면 굉장한 실력자인데 한국 랭킹 73위 신예 강자 박재근 3단이 오늘 위징 6단을 제압을 했습니다. 초대 미래의 별 챔프로 올라섰던 박재근 선수. 이번 L집의 첫 출발 좋습니다. 이제 박재근 3단은 최기훈 선수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한국 기사들끼리의 대결이 됐군요. 지금 이 바둑이 끝이 난 이후에 위징 선수가 가장 먼저 초반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확실히 오늘 바둑은 좀 이렇게 쉽게 졌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본인의 실수라고 처음으로 지적했던 부분이 24번째 수입니다. 네. 바둑이 끝났을 때 보통 그 정도의 초반으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그만큼 초반에서의 실패가 끝까지 위징 선수의 발목을 잡았고 박재근 선수가 큰 흔들림 없이 국면을 잘 리드해 나가면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집의 초반 형태에 대해서 깊게 살펴보고 있고요. 그 우세를 점한 이후에는 백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상변 쪽에서 2선 마늘모와 우측으로 날짜고 젖혀 있는 그곳을 주면서 흑이
한 8집 정도를 내면서 사는 순간에는 좀 백 형태들이 중복으로 느껴지고 네. 확실히 포석은 흙이 좋았습니다. 자, 아래쪽 귀를 제외해 둔 채 두지 않고선 상변부터 진행이 되었던 아주 재미난 바둑이었는데요. 자, 제2조의 첫 대국이 끝이 났습니다. 지금 두 선수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백이 실전에는 여기를 덮어 씌워서 박재근 선수가 이쪽 날일자와 이쪽 마늘모를 통해서 여기를 젖혀 있고 살면서 여기서 이제 실리로 확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날일자로 간 수로는 이쪽으로 마늘모 두고 나서 중앙의 탈출을 허용하는 편이 좀 낫지 않았을까 싶은 그 자리를 두 대국자가 처음으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뭐 세계적인 기사들을 보다 보면 대국 외적으로도 관심을 갖게 되던데요. 네. 지금 화면의 상단이 위징 선수 쪽인데 네. 시계 외에 뭐 립글로즈 여러 가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선수 같은 경우에 대국할 때 뭐 부채는 물론이고 그 외에 뭐 호랑이 연고 네. 그리고 뭐 향을 나서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향이 나는 어떤 제품을 이제 냄새를 맡으면서 대국하는 경우도 있고 뭔가 좀 이것저것 챙겨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입술 보호제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한중전. 자, 위징 6단과 박재근 3단의 대결의 승자는 박재근이었습니다. 자, 제2조 통합 예선 1회전 박재근 선수 승리를 거두면서 2회전에 이름을 올립니다. 아직 또 한 판이 남아있는데요. 자, 한국의 송태곤, 중국의 마광즈. 자, 계속 이어지는 싸움인데요. 일단 좌하북은 마광주 선수가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처리가 되었고요. 이쪽을 된 호구 거죠? 치거나 늘어간 것이 아니라 마강즈 사단이 이쪽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를 끊고 틀어 막는 곳을 상대에게 허용을 했고 여기를 막으니까 이제 하변 쪽을 살렸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예상이 됐던 부분이죠. 이렇게 살리고 나서 지금 여기를 끊어간 장면입니다. 그 좌하부군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하변 쪽으로 더 영향력을 미치게 되나요? 지금 제가 볼 때 마강즈 사단이 이쪽을 늘어서 두면 백이 살았을 때 다음에 여기 끊고 나와 끊는 약점이 조금 신경이 쓰였고 그냥 여기를 양호구를 치면요. 백이 이렇게 두는 것도 물론이고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백이 지키려고 했을 때 그것이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으로는 손해지만 가장 좀 확실하게 둘 수 있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거야? 아까 좌변에 다가서면 백도 미생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완생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지금 좌상 쪽의 백돌은 웬만해선 공격이 뭐 강하게 듣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백돌을 흙이 강하게 공격을 가려면 이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렇게 돌진을 하기 위해서는 바깥쪽이 워낙 두터워야 되고 있긴 있네요. 네, 있긴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아, 재밌습니다. 지금 이 정도만 해도 백은 네. 치받고 호구 치면 쉽게 살아있기 때문에 뭐 공격하는 수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중앙에 흙이 나를자 정도 가게 된다면 그 붙이는 수가 가능한 걸까요? 조금 신경 쓰이게 되죠. 여기 흙돌이 있다면 여기를 뒀을 때 바깥쪽을 지금 흙의 외세를 깎아가야 한다면 이 돌진을 좀 신경을 쓰긴 써야 합니다. 네. 자, 이 한 방은 백도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여기를 단수를 치고 찔렀죠. 이 끊는 수에 대해서 흙이 여기를 단수 치고 쭉 돌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송태곤 구단도 그쪽을 받아두고 있고요. 네. 좀 타협의 길에 있어서 수순이 달라졌는데 이렇게 진행이 돼도 집으로 미세한 바둑이 되는 걸까요? 다시 한번 개가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제는 사석이 흙이 7개를 더 따내고 있습니다. 그럼 사석 값 쳐서 8, 9, 10, 14, 15.
지금 이쪽이 약간 애매한데 처음에는 여기를 세 집을 쳤는데 백돌이 그 후에 좀 단단해졌기 때문에 세 집까지 두 텀을 쳐주기는 약간 애매하고 한 두 집만 일단 쳐주겠습니다. 새 집까지가 어려운 자리예요. 좀 애매해 보입니다. 네. 거의 세 집 쳐줄 수도 있고 이건 뭐 기사들마다 다르게 계산할 것 같은데요. 일단 두 집을 친다면 17, 19, 20, 25, 26, 27 흙집이 지금 27에 곳곳에 집이 불어날 여지가 있죠. 100은 24집 정도 나고 있습니다. 네. 아까와 비슷하기는 한데요. 네. 24대 27에서 서로 정말 집이 안 나네요. 24대 27에서 지금 흑선에다가 중앙 부근의 발전성은 흙이 조금 더 낮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는 미세한데요. 앞서 흙이 사석이 많았는데 사석까지 포함된 계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석을 7개 쳐서 8, 10, 12, 14, 15, 17집이었죠. 18, 20, 22, 23, 24, 25, 26, 한 27집 정도. 네. 흙이 지금 여기를 늘어도 백은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그럼 흙이 이제 여기를 공격을 들어가도 약간 집이 늘어나고요. 네. 이런 것을 친다면 바둑은 확실히 미세합니다. 초반부터 아주 격렬한 전투의 연속이었는데 결국은 이 바둑 여기서부터는 초장기전에 아주 극미한 끝내기 승부로 갈 것 같습니다. 자, 설마 이 바둑 반집 승부 만들어지나요? 자, 우선 마광즈 선수 같은 경우는 중국 을조리그 선수인데요. 아직까지는 세계대회 본선에서 만나본 바가 없습니다. 네, 제가 이 선수를 몇 차례 봤던 것은 한국의 어린 선수들을 이끌고 그 이민배 세계 바둑 대회에 갔을 때 신예 대회입니다. 그 통합 예선이 치러지는데요. 거기서 몇 차례 본 적은 있는데 그 대회에서도 결선까지 통과한 적은 없습니다. 그 대회가 예선, 결선을 통과해야 이제 본선에 이름을 올리는데요. 결선에서 이 선수를 본 적은 없어요. 항상 예선에서의 5판이 한 3승 2패 정도 기록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네. 아직까지는 좀 무명의 기사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은 워낙 그 인재가 많기 때문에 무명이라고 해도 실력은 굉장히 탄탄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하다는 19세 이하 선수들이 얼마 전에 중국 항저우에 교류전을 갔을 때 마광즈 사단이 그들을 상대로 5승 2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마광즈 사단의 나이는 좀 더 많습니다. 네. 자, 언제 떠오를지 모르는 96년생. (96년생이면) 중국의 뭐 판팅이, 미위팅 이런 기사들과 동갑이기도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선수들과 비교하면 이미 커리어에서 많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우리 나이로 23, 분명히 많지 않은 나이지만 중국은 이미 23이면 세계대회 우승을 했을 나이거든요. 네. 자, 송태곤 구단과 나이는 10살 차이고요. 입단은 15년 차이가 납니다. 중국이 확실히 어린데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중국에서 좀 잘 나간다 하는 바둑 교실은 학원생 수가 한 1000명 정도, 더 많은 곳은 한 2000명까지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네. 그런 곳이 각 시에 몇 개나 있다고 한다면 한국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린이 바둑 인구가 있고 그들 중에 천재가 나온다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천재가 나오겠죠. 네, 확률이 높아질 네. 수밖에 없겠죠.
역시 음. 집을 선택을 합니다. 지금 중앙을 2번 연타를 해도 백이 지금 다 살아있기 때문에 백이 깊게 깨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잡을 자신이 없다면 지금 이렇게 현실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금 그곳을 당하니까 송태용 구단이 살짝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요. 앞서 이렇게 두면 쉽게 살아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자체가 백에겐 좀 굴욕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살면서 동시에 이쪽이 어느 정도 막혔기 때문에 네. 그러고 흙이 이쪽 부분을 이제 모양을 키워온다면 뭐 이곳이나 이곳으로 모양을 키워온다면 약간 흙이 편한 바둑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고 싶은 건가요?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잘못 내밀었다가는 오히려 두면서 중앙에 흙집을 굳혀주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서 백도 지금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자, 지금 바둑TV에서 중계하는 대구 외에도 많은 바둑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또 한국의 이창호 구단과 중국의 판인 선수가 만났거든요. 네. 아쉽게도 이창호 구단은 탈락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판인 선수가 97년생인데요. 중국에서 잘 나가는 신예 선수이고요. 네. 예전에 이제 한국에 꽤 오랫동안 유학을 와서 한국말을 현지인만큼 잘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제도 한국기원 그 복도에서 잠깐 마주쳤는데 웃으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한국기원 연구생 생활도 했던 선수입니다. 백일수 만에 바둑이 종국이 됐고요. 좀 처음부터 잘 안 풀렸던 것 같아요. 네. 외량 권효진 부부의 제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그 판인 선수가 제 기억이 맞다면 한 8, 9살쯤인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베이징에 있는 외량 권효진 도장에 갔을 때 양등신 어린이와 함께 봤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는 뭐 세계 무대에서도 활약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세계대회에서 꽤 진격을 하다가 이소영 씨의 남편 원성진 구단에게 막혔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그때 8강에서 원성진 구단이 승리를 거두고 4강에서 커제 구단과 대결을 펼친 바가 있었죠. 아, 네. 그 바둑 생각이 나네요. 송태용 구단 차마 두자니 형태가 괴롭고 밖으로 나가자니 득인지가 의문이고 네. 나가다 보면 자연스레 흙 모양이 집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주 위로 붙이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양쪽 모두의 선택은 아닙니다. 만약 치받아서 두면 그때 사는 자세가 일단 좀 득일 수도 있고 아직까지 뭐 어떤 결론을 내진 않았는데요. 여기를 백이 흙이 치받는다고 본다면 백은 여기를 둬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조금 나아 보입니다. 자, 위로 붙여갔고요. 역시나 치받으면 마찬가지 같은데요. 마강지 사단은 계속해서 지금 이 삶을 강요하고 있죠.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금의 형태를 맞닥뜨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네. 여기 붙이는 선수를 통해서 중앙 쪽을 빠져나가도 어차피 계속 탈출을 하다 보면 중앙 쪽에 흙의 모양이 커지기 때문에 이게 나가긴 했지만 득인지가 좀 확실치 않아요. 흙이 이곳에서 이렇게 두텁게 두니까 여기 수를 낼 때도 좌변의 백도를 공격할 때도 이 두터움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머리를 내미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네.
바둑판에 올려져 있는 머리카락을 치우는데요. 근데 만약 방금 보여주신 그림대로 가면 백도 중앙이 두터워지지 않을까요? 방금 전 진행에서는 그래도 이 진행 흑이 만족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느는 걸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젖힐 수도 있어서 이거는 백이 좀 피해야 될 것 같고 송태용 구단은 아마 여기를 단수를 치면 여기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쪽 한 칸 뛰는 수를 좀 노릴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중앙에 흑 모양을 지우면서 바깥쪽으로 탈출해야 백에게 승산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조금 유리함이 있기 때문에 바둑이 아주 미세하게 흘러간다면 특히나 40초 초읽기에서는 마강지 사단이 후반에 좀 부담스러운 승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10분밖에 남질 않았고요. 계속 좀 괴로워하는데요. 이 대결은 뭐 이제부터의 승부라고 본다면 앞선 박재근 선수의 승리는 좀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위징 선수가 뭐 중국 여자 랭킹 1위이자 중국에서 심심치 않게 남자 초일류도 꺾는 모습을 보여주는 네, 그런 선수라서 일단은 뭐 박재근 선수 한국의 신예 기사가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은 굉장히 기분 좋은 승전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징 선수가 그 네 번째로 남녀 통합 기전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었고요. 신예 기전이었죠. 이제 리친청 선수를 꺾으면서 신인왕전에서 우승을 했었는데 정말 보기 드문 그런 기록입니다. 그런 걸로 따지면 루이나이웨이 구단은 본격 기전에서의 우승이었기 때문에 네, 정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또 상대도 조은영 구단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국수전 우승 경험이 있고요. 당시에 영부인 이희호 여사가 이제 축전을 보냈던 그 기억이 있는데 뭐 그 정도로 사회적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가 좀 흘렀는데 지금도 여자 1인자가 본격 타이틀 우승을 차지하는 게 물론 이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뭐 쉽게 볼 수는 없잖아요. 아직까지 남녀 통합 기전에서 8강 이상의 이름을 올리는 것을 거의 본 적은 없고요. 그런 걸로 치면 정말 루이나이웨이 선수의 그 한창 때 현역 시절은 정말 레전드 중에 레전드입니다. 네. 자, 올해도 LG배 예선에서 루이나이웨이 구단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 시간이 마강지 사단도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흑이 받는 방법은 여기를 붙인 이상 그래도 이 한 점 쪽을 좀 중시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생각을 깊게 하고 있고요. 흑이 이렇게 늘어서 받는다면 받고 나서도 지금 안에서 백이 사는 게 있어서 이 수는 썩 마음에 드는 수는 아닙니다. 받는다면 여기가 유력합니다. 사실 여기서 장고를 할 거라면 부친수로 장고를 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치 받는 수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수와 이 수를 놓고 좀 고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국면인데 붙여놓고 장고를 하고 있습니다. 좀 특별한 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걸까요? 자, 머뭇머뭇거리는 마강지 선수.
지나가는 길에 당연한 선수 교환은 하나 했고요. 네. 받지 않으면 흑이 일선을 치중 가서 여기와 여기가 맞보기이기 때문에 백은 지금 상황에서 지켜둬야 합니다. 결국 이제 여기서 흑의 선택이 중요하죠. 혹시 뭐 반격이 있는 건 아니겠죠? 안쪽으로 젖혀서. 여기를요. 네. 근데 이 반격은 백이 두렵지 않은 것이 돌파에 나오면서 중앙의 모양을 다 지울 수가 있고 그리고 항상 이제 여기 사는 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시키는 것은 흑의 실패입니다. 사실 한 점 나간 걸로 치받는 게 안 되는지 질문을 드려보려고 했는데요. 여기를 하고 이쪽을요. 실전은 아니고요. 네.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장구 끝에 가장 평범한 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고민을 했던 걸까요? 자, 시간을 물쓰듯 사용하면서 이제 6분 47초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송태원 구단 지금 여기를 미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쪽 단수가 선수라는 것을 통해 이쪽 한 칸 뛰는 행마를 좀 노려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먼저 뛰는 것은 흑도 반격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격을 꾀하면 이 자세는 흑도 그럴듯합니다. 그럼 결정을 지어두는 편이 낫겠어요? 벌써 대국 시작한 지 5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중앙 부근에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잠시 후 함께 하시죠.